오늘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한 정확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만 어떤 식으로 주식 시장이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원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거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기업, 그 종목에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장성을 할 수 있는 약간 가치가 있는 종목들,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한 가치 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치가 있는 종목,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치 투자라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내재 가치가 있겠죠. 이 내재 가치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재 가치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자산, 그리고 수익, 수익 어차피 뭐 성장성이 반영되는 게 수익이니까요. 보유하고 있는 기본 자산과 수익, 그리고 기술력 등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 내재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걸 판단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기반을 두고 본질적인 가치죠.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확인을 하고 가치 있는 종목을 투자한다. 그럼 어떻게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내재 가치를 어떻게 내가 끌어낼 수 있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보통은 매매를 하는 성향 또는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지금 주식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가격도 아직까지 저평가됐어. 그래서 매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와 실질적인 본질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그 누구와 뭐 통일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야 사는 사람이 생기고 파는 사람이 생기고, 또는 손실 보는 사람이 생기고 수익을 얻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재 가치, 기업에 대한 분석,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는 수시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뀌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에도 트렌드가 있다. 뭐 어떤 날은 상승이 계속 나오는 흐름들이 한 3, 5일 이어지다가, 또 어떤 해가 또 바뀌니까 2, 3일 정도 급등이 나오고 나서 죽어버린 종목, 또는 뭐 갑자기 연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면서 박스권의 형성을 잘 해주다가, 어떨 때는 박스권 상단에서 상승, 어떨 때는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재 가치에 대한 판단, 그건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느냐는 결국 자기 성향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 결국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하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가격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을 하죠. 이 시장이 결정을 할 때 내가 맞나 맞지 않나, 지금이 싼 가격인가 지금이 비싼 가격인가 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이 개입됨으로써 시장이 결정해주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을 너무나 개입을 많이 시키다 보면 나 혼자 시나리오를 짜는, 약간 트렌드에 맞지 않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집, 아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 개인비 투자자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정해주는 가격을 일단 우선시해라. 아무리 반대되는 시장의 흐름이 나오면 그 반대되는 흐름에서도 일단은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만약 어떤 종목이 있는데 정말 비싸요. 비싼데 시장에서 그 누군가가 또 사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거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시장의 이목을 받지 못하는,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종목 또는 그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글쎄요,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거리껴지고, 또는 투자는 했는데 상승이 없기 때문에 종목을 빠르게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이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은 철저하게 투자 시나리오에서 배제를 시켜 놔야 돼요. 일단 관심 종목에는 포함을 시키겠지만, 지금 내가 투자하지는 않는 종목, 시장의 흐름을, 이목을 뭔가 집중시키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의 가격 결정을 따라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논리는 예측과 그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논리는 맞아떨어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면서 내 논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살짝은 시장의 흐름, 시장의 구조를 무시하는 형태, 나만의 고집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존버도 생기고, 그리고 빠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또는 손실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시장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본적인 이론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산정을 하는 그 틀이 무엇이냐, 그 이론적인 틀을 이해를 해야만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 시장에 대한 결정을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큰 손실 또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내가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시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그런 종목들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길이 보이는 시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투자할 때 기업적인 분석,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고, 이 만들어진 가격, 시장의 이목을 받으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볼 것이며, 시장의 흐름을 지금은 받지 못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관심을 두되 지금 현재 바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관리만 계속 해 주시면 된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를 이제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자본에 대한 기본 이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 성과를 보고 결산해내는 배당 이득,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배력이 있는 종목을 내가 관심을 가진 게 좋은데요. 이 시장 지배력이 있는 종목을 확인해라. 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종목이 일단 최우선 종목이 됩니다.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특정 기업이 크게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기술력 또는 제품을 보유한다. 그랬을 때 시장의 지배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시장의 지배력이 어느 게 더 있냐라고 딱 나눠볼 수가 있는 게, 제가 항상 방송에서 현대차 얘기를 많이 꺼내긴 하는데, 현대차, 기아차 딱, 그리고 쉐보레도 있죠. 원래는 대우차였던 쉐보레, 그리고 쌍용차, 이렇게 시장의 지배력을 두고 봤을 때 누가 제일 세냐, 누가 지배력이 제일 강하냐 라고 한다면 현대, 기아차,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시장의 지배력이 가장 강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이 어떤 섹터 내에서 또는 업종 내에서 기업이 크게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힘이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제품을 보유하는, 그리고 최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 기업이 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종목으로서 가장 내가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기업을 분석할 때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을 봤다면 기업이 소득을 얻겠죠. 이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판매자한테 물건을 팔고 나서 얻는 이익입니다. 이득.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하죠. 영업이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과 이제 주식을 통해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매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시총이 높아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더욱더 시장의 지배력을 견고하게 하는, 거기서 꾸준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꾸준한 판매가 유지가 된다면 영업이익도 올라갈 것이고 주식을 통한 시세 차익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수익, 영업이익, 영업성과를 통해서 뭐 결산하게 되죠. 배당을 주게 되는데 주주들에게 이건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죠. 기업의 배당. 자, 이익분입니다. 이익분을 결산하고 이것들을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일단 기업이 얻는 소득과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배당 할당을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떤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1,000원짜리, 어떤 거는 3,000원짜리, 어떤 건 만원짜리, 어떤 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다 다른데요. 이 주식 가격이 각각 다른 것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매매에 대한 차익,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배당, 소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일률적으로 한다면 그 기대감,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면 주식의 가격은 특정 가격대에서부터 거의 비슷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지할 그런 흐름이겠죠. 예를 든다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시장의 지배력이 강하면서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배당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은 예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컸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흐름이었고, 반대로 주가가 1,000원짜리 지폐주, 가장 싼 1,000원짜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전주, 몇백 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700원짜리 동전주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크게 주식의 가격이 나눠지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 영업이익이라든지 주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이가 크고, 그리고 기업의 배당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제약회사라든지 바이오 그런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비가 나가기 때문에 적자투성인데, 신약에 대한 개발 가능성 또는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결과치, 기대감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의 주식이 거래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제약회사들은 그 특정한 부분들, 그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기업처럼 물건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만들어서 판매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제약회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우리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항상 기술력이 투자가 되면서 그 기술력에 대한 투자,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 정확하게 완성이 됐을 때 그 기대감, 임상과 결과적으로는 기술 수출까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뻥튀기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니까요. 제약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꼭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더욱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발생을 한다면 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기대감이라는 거죠. 이게 더 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장에서 이목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시세 차익도 크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배당도 주는 그런 종목, 그런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그리고 주가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반대로 시장에서 약간 주목받지 못하는, 그리고 흐름이 꺾인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한번 꺾이게 되면 계속 하락이 돼요. 일부는 세력이 턴다 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종목이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상승이 나와야 될 업종들이 구조가 짜여져 있고, 다른 업종들이 처음에 힘이 없겠죠.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승분을 가지고 밀어줄 수 있는 특정 업종들이 있겠죠. 이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는 다른 업종들은 하락하고 있을 거고요. 만약 이 업종들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시장의 흐름을 받으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거래가 늘어난다면,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면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이 업종,
투자가 조금 많이 돼서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투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도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시소처럼 어떤 업종과 어떤 업종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진정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제 미래의 어느 기간까지 보유를 하겠다라는 정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거야에 대한 기본 목표치라는 것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그건 뭐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한데, 기본적인 예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보유를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됐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됐을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투자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갈 때까지는 가겠지, 뭐 위쪽에서 꺾이면 매도하겠지라는 것보다는 내가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 이목을 받고 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 가치가 튼튼한 종목, 든든한 종목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권, 그리고 어느 정도 보유를 해서 내 자금 회전율을 어떻게 늘리겠다, 또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해서 이 정도 수익에서 만족을 하고 다음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겠다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죠. 자, 이게 주식의 가격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이걸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 주식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높다, 어느 정도 가격이 낮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목을 받고 있다가 다음 종목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건 그냥 죽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재차 상승이 나올 건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정적인 적정가라고 표현하는 그 적정 가격을 계산을 해서 지금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주식에서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목을 받고는 있는데 미래에도 그럴 것이냐, 그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상승을 하고 나서 이게 하락을 할 때 전체적으로 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하락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끝나느냐 아니면 뭐 계속 지속될 거냐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도 이 가격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적정 가치에서부터의 지금 아직도 하락을 했지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지금도 비싸냐, 지금도 싸냐, 하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할인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지금과 같은 일정한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갖는 현재 시점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비율인데요. 이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면서 지금 현재의 가치와 돈의 가치와 미래의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 특정 시점을 잡고 지금의 돈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므로 재무제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업에 대한 내재된 가치, 이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내일 또는 오늘 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상한가를 가줄지 아니면 지금이 고점일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은 더욱더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1년 뒤, 또 뭐 3년 뒤, 5년 뒤, 뭐 이런 흐름들,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 또는 이 성장의 흐름이 끝일 것이냐, 미래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런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모든 기업에 대한 분석들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측, 흐름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시장에서 내가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 관심을 꾸준히 끌고 가야 된다는 건데, 꾸준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뭐 매일 하루에 열정 넘치게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것들, 그 기업에 대한 뭐 하루는 뭐 오늘은 K사인이라는 종목을 내가
한번 분석해 보겠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뭘 생산하고 수익은 어떻고 그리고 뭐 배당은 어때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하루에 한 종목씩만 진행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1년 안에 절대 모든 종목을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종목들이 한 500종목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이목을 받는 종목들이 500종목 정도면 1년에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가 있겠죠. 하루 한두 종목 정도만 내가 파악을 한다면. 그래서 시장이 이목을 받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 또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영위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는 꼭 관리를 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셔야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 때 이런 흐름이 나왔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것들이 만들어서 하나의 주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기업에 대한 분석을 조금씩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이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가 줄 거야, 또는 어느 정도 가격대만 지지를 해주면 이 기업은 그래도 시장의 지배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그 다음 다시 때가 되면 상승을 해줄 거야 라는 부분을 내가 조금이나마 예측을 하게 되고 조금은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적정 가격인지,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앞서서 적정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들은 많은 종목들을 파고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나만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투자안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마 조금씩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적정 주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정 주가, 조금 힘들지만 약간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적정 주가를 계산해서 이 종목이 현재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투자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